모르겠어요. 다른 시간에는 어떻게 뭐 진지하게 강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물론 진지하게 강의하고 싶어요. 수업만 열심히 나가고 싶어. 근데 재미없잖아요. 수업만 나가면. 공부라는 게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1시간 내내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잠깐 뭐 5분? 좀 더 하면 5분 한 10초 정도? 이렇게 엉뚱한 얘기로 방향이 셀 수도 있어요. 근데 5분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이제 말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건의를 하셔야지 저기 신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상담실에다가. 예, 그러면 나 이제 안 내려와도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니까. 하여튼 개론에 대한 그 OT 조금 하고 그러고 바로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T 하기 전에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갈게요. 우리 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오랜만이죠? 지난주에 안 해쳤잖아. 좀 허전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안 보니까 속 후련했어요? 여기 날씨 한동안 여기 좋았죠, 날씨. 저 위에도 되게 좋았는데 화창하고. 나 어린이날은 저 명동 갔다 왔는데 명동에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냥. 예, 명동 사람뿐만 아니라 비둘기까지. 명동 들어봐서 아시죠, 서울에? 거기 길거리에 저 음식 이렇게 쫙 포차도 있고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다가 음식 흘리면 와 어디선가 모르게 얘네들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마리가 아니라 후다다다 그냥 와요. 그리고 한 마리가 오면 이렇게 따라오죠 같이. 이 비둘기가 와 비둘기 밭이에요 거기. 그래서 오늘 아우 서울역도 새벽에 출근하는데 야, 누가 뭘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와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그 저글링 때처럼 비둘기들이 요즘이 아니라 비둘기들이 이제 날아가지도 않죠. 여러분들 비둘기 해봤어요? 점프하고 말잖아. 근데 그래서 나는 대신 저 비비탄 총을 하나 이제 숨겨갖고 다니다가 이게 갈기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도 좀 해봤는데 비둘기 유해동물입니다. 그 먹이 주고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기 동대구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이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빵을 먹고 있으니까요. 비둘기 2~3마리가 거기서 앞에서 쫄랑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빵 부스러기 흘릴까 봐.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오는지. 근데 바스락 소리만 났다 하면 몇 마리 옵니다 이렇게. 근데 흘린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배회를 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먹다가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잽싸게 갖고 2마리가 그걸 쪼아대는데 그걸 보던 아저씨가 또 재밌었나 봐. 계속 흘리더라고요. 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갖고 저 먹이 주면 안 되는데 남들은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만 자꾸 먹이를 자꾸 주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또 다른 얘기 했다가 요즘에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소방 조직 그 개론 OT 조금 하고 바로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우리 소방학 개론은요 5개 파트로 돼 있어요. 요번에 아마 그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조금 그 평점이 많이 낮아졌는데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올해처럼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랬어요. 매번 이렇게 좀 시험이 약간 좀 쉬었던 시기가 있다가 갑자기 확 어려워졌다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어려워지거나 한 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낮아집니다. 자꾸.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언제나 툭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처음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쉬운 문제 내도 잘 못 풀어요. 근데 자꾸 기출 문제를 보고 숙달을 하다 보니까 이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이도를 조금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시험은 너무 올렸습니다. 너무. 그래서 주위에서 좀 말들이 좀 많았던 문제도 있어요. 몇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 뒤에 뭐 심화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때 좀 깊숙이 달아드리고 지금 이제 기본반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 5개 중에 2개 파트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이제 암기 위주로 좀 하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그 3파트부터 연소 이론, 화재 이론, 소화 이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공식도 좀 암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내가 주위에 말은 못해도
내가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오라고 그때는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저기 부원장님 출근하면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놓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뭐 별도 수업 다 끝나고 뭐 별도 뭐 방을 하나 강의실 하나 잡아서 거기서 좀 뭐 길게도 아니고요. 뭐 한두 시간 정도 가장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막 루트 풀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분수 계산하고 뭐 1차 방정식 같은 거 계산하고 이항하고 이런 정도 위주로 제곱에 대한 거, 뭐 루트에 대한 거 이런 정도만 그냥 가볍게 설명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번에 여기 학원하고 좀 얘기를 했던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확정은 안 됐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부원장님 이따가 오시면 이따 오후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전원 다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걸 수도 있고 개인의 차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나는 계속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최하로 놓고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계산 문제 자체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계시는데 이 구조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특전사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권 출신, 운동권은 여기 의시학시 운동권이 아니라 뭐 축구를 한다거나 야구를 한다거나 하여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운동을 좀 했던 친구들은 정상 학업을 잘 받지를 못하고 대부분 이제 나가서 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알긴 아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수부대 가시는 분들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겠지만 이제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안 맞으니까 또 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돈 좀 벌고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종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수학적인 게 좀 안 되거나 영어는 잘하셔. 해외까지 막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영어는 되게 잘하시는데 수학적인 게 조금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좀 희망자에 한해서 그래서 다른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좀 빼서 뭐 그렇다고 뭐 자료를 막 나눠주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야 우리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 문제 나왔는데 공식 외우라고 해서 외웠긴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조금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학원에서 공지가 나가면 또 저번에 들어가서 또 듣고 있으면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쟤 못하네 이런 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못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는 나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앞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나도 배워야 돼요. 나이 어린 분들한테 내가 충분히 배워야 되고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라서 배움에 대해서는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공부하다가 친구가 야 너 이거 몰랐어? 그러면 나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르니까 배우러 오지 알면 뭐하러 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니까 배우러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면 뭐하러 오셨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와서 한번 듣고 그냥 가시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할 것도 아니고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아마 내가 얘기할 겁니다. 한 번 정도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좀 질문하거나 하시면 그러면 좀 수월해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게 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시간도 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그러면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마 저번 달에도 그랬을 텐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아마 여기 소방 조직과 관련된 파트를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7, 8시간이면 1파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소방 조직은 2개의 장으로 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번이 자, 1챕터가 소방 조직이고요. 2챕터가 소방 기능인데 소방 조직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소방의 발전 과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방의 역사. 여기가 문제로 조금 그나마 나올 확률이 좀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법 관련된 거. 다른 거 아니고 우리 거. 소방 공무원법 관련된 분야가 여기 이제 속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도 공무원법은 이제 범위가 또 넓으니까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계급에 대한 거.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징계 파트. 그래서 징계는 징계 종류를 또 구분하셔야 되고 징계 효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징계 부분은 좀 해놓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민간 소방 조직 관련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라서 민간 소방 조직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챕터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그 소방 기능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챕터 2는 법규 관련이에요. 소방법규. 그래서 법규도 아마 여기 9급을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9급 분야를 준비하신 분들은 법규 수업을 안 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론에서는 옛날에 법규 관련된 것만 2010년 전에는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두 개씩 나오다가 이제 법규는 이제 법규 과목으로 따로 독립 과목으로 빠져나가면서 개론에서 조금씩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9급 분야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요 개론에 나오는 법규만 준비해서 이제 개론만 준비하는 거예요. 개론만. 개론에 법규 문제가 나오면 요거 이제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나와봐야 기본법 관련된 거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거로 나오는데 요번에 좀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죠.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뭐 대충 이게 읽다 보면 이제 감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 하나 맞추자고 그 법규를 전부 다 들으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개론에서 알려드리는 부분만 좀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개론에 잘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 2010년대 초중반 요럴 때까지만 해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뭐 나도 뭐 자세하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 구조구급 활동과 관련된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PQRST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뭐 1차 평가인가 뭐 2차 평가인가 뭐 이런 거 해갖고 9급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샘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약자만 따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그냥 법규 관련된 거라 여기도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파트가 끝나는 거고요. 자 2파트는 재난입니다. 재난. 이건 아마 다음 주 정도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재난관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 재난관리가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챕터가 2개예요. 재난관리 개념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가 있는데 시험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챕터 1은 나오면 하나 정도. 거기 이제 이론이 하나 있어서 뭐 존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이론이 있어서 그런 이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챕터 2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문항수는 보통 소방 조직에서 문제가 나오면 한 2개 그 다음에 재난에서 문제 나오면 한 3개 근데 요번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더 적게 나왔어요. 재난은 하나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갖고 요번 시험에 요거 2개 챕터 합해서 한 3문항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작게 나와가지고 그럼 공부를 아예 안 하느냐? 안 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 또 문항수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재난관리도 법규에 법규. 이것도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부에서 어떻게 뭐 관장할 거냐인데 거의 대부분 행정안전부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의 이름이 또 다르게 바뀌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대부분 다 주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또 뭐 있어요? 국방부 또는 뭐 무슨 청으로 끝난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방청, 경찰청, 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뭐 옛날에 문화재청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청으로. 아마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뭐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뭐 모르실 텐데, 근데 이 재난관리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구들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도 법규 관련인데 뭐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재미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난관리 단계가 있거든요. 재난관리 단계는 우리나라는 총 4단계로 돼 있어요. 참고만 하시는데요. 일단은 예방이 있고요. 대비가 있고, 대응이 있고, 복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난관리 단계에 요 4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내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를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여러 개를 단계를 다 섞어 놓고 여기서 대응에 대한 단계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대응만 이렇게 잡아챌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내년 여러분들 시험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게 나머지 챕터입니다. 아니, 나머지 파트 3, 4, 5파트. 여기가 연소 이론, 그다음에 화재 이론, 그다음에 소화 이론, 이렇게 요 세 개 파트에서요 보통 문제가 20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 나머지 저기 이제 5개면 여기 20개. 올해는 저기서 5개 안 나왔다 했어요. 그럼 나머지 싹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파트가 어쨌든 이제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고, 연소는 오늘 나가는 건 아니고 아마 3주차나 이렇게 되면 연소 이론이 들어갈 건데, 오늘이 1주차. 그러면 연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연소의 정의, 그 다음에 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 요소. 연소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질이 타는 것 자체를 그냥 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이를 태운다거나 나무를 태운다거나 이런 뭔가가 타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냥 연소입니다. 그러면 연소가 일어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 일어날 때 또 뭐가 이래요. 연소 시 나타나는 연소 생성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연소 생성물은 4가지 있습니다. 화염. 우리 개론에서는, 소방에서는 보통 화염이라고 하는 건 불꽃인데요. 불꽃 또는 화염, 그 다음에 열, 연기, 그리고 가스 있어요. 가스. 이 4가지를 보통 연소 생성물이라 그래서 이 4가지들에 대해서도 각각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열이 발생하면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 전달 현상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이를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면 이제 뭔가 물질이 탈 때 안정적으로 탈 수도 있지만 불안하게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게 탄다는 거는 뭔가 이제 밀폐 공간에서 내부에 뭐 압력이 증가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분들 흔히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뻥 하는 폭발물 같은 거, 그런 현상들이 또 생겨서 연소는 단순하게 물질이 타는 것만 갖고 있지 않고요. 물질이 터지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폭발의 종류,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파트가 연소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는, 자, 연소는 사람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화재는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럴 때를 이제 보통 화재라고 얘기를 해서 화재 이론을 4번째 파트로 공부를 하실 건데, 당연히 여기 화재 이론에도 화재 정의라는 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재를 또 여러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 그래서 화재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화재,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일반 화재, 뭐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타느냐, 그 가연물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화재를 또 분류하니까 화재 분류를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 났어요라고 하면 주로 뭐 실외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실내에서 나는 화재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실내도 일반 이제 주택에서 나느냐, 뭐 공장에서 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부분 건축물 화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만들 때도 이걸 나무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건축 구조를 또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면 목조라고 하고, 돌 이런 건 불에 안 타는 거니까 불에 견디는 구조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내화 구조라고 하는데, 목조로 만든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의 패턴, 양상과 내화 구조로 만든 건물에서의 화재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물 화재 양상을 또 배우실 거예요. 건축물 화재 양상. 예, 이런 거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교재가 다 있으니까 제가 선행으로 외우라고 할 게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종전에 1, 2, 3, 4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웬만큼 다 외웠죠. 반응 좀 보여.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종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 알잖아. 아직도 나 낯설어요? 어쨌든 외웠죠. 1, 2월에 오셨는데 아직도 못 외우시면 안 돼. 그냥 놀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3, 4월에 오신 분들도 다 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물을 외우세요라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화재라든가, 말만 화재지 그냥 위험물에 대한 이제 분류만 하는 거예요. 1류부터 이제 6류까지. 그래서 분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 요것도 약간의 법령인데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고 하는 훈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작은 법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이제 화재 이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 이론은 여기도 챕터는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당연히 소화에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겠지. 어떤 원리로 소화를 할 거냐라는 소화 원리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을 끌 때 불을 끄는 약품이 뭐냐? 약재라든가 약재 종류, 아니면 이제 약재 종류마다의 또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이제 소화 이론 파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은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이런 소방 시설들을 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 시설의 종류, 아니면 뭐 동작 사항이나 동작 원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기구 같은 거, 뭐 사용법도 이렇게 시험 범위는 이게 써 있는데, 굳이 뭐 사용법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뭐 용어정의 소방시설 그 각 시설의 그 정의 정도는 또 챙겨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각 시설에 또 뭐가 있죠? 종류가 또 나눠지거든요. 그런 걸 또 구별을 좀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5개 파트를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달 마지막 주까지인가? 어쨌든 8주입니다. 8주. 그러니까 지금은 5월 몇째 주입니까?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야, 셋째 주? 둘째 주죠. 저번 주가 첫째 주고, 보통 우리가 첫째 주가 있다 헷갈리죠. 앞에 뭐 화요일부터 시작할 때가 있고 목요일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각 달이. 근데 주로 한 주라고 하면 대부분 가운데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수요일 정도부터 일이 시작된다. 그럼 그게 첫째 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1일이다. 그럼 그거는 그 전달의 마지막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월 1일이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4월의 마지막 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가 5월의 첫째 주. 그러니까 지금 5월의 둘째 주인데 5월의 둘째 주지만 우리는 강의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수를 이렇게 쭉 세시면 8주가 딱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8주가 언제 끝났냐면 6월 6일 날 끝날 거예요. 6월 6일. 6월 6일이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5월 6월 과정에 6월 6일이 아니구나. 7월 달에 끝낼려나? 7월 첫째 주인가에 아마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8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목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8시간으로 8주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6, 8에 48, 48시간 맞나? 88에 64구나. 88에 64. 64시간이지. 그래서 그 총 64시간 동안 요거 책 한 권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6월이 시간이 지날 거고 7월 달부터는 뭐 다시 처음부터 가거나 아니면 요 목요일 반 뒤에 뭐 다른 반이 하나 더 붙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거는 행정적인 거는 여기 학원에서 관리하는 거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첫 시간에 그냥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뭐 여기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수업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5분 일찍 쉬고 5분 일찍 다시 2교시 시작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뭐 55분이나 10시에 맞춰서 들어올 테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나만 긴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 이게 분위기가 매번 들어오면 아는데 되게 조용해요. 이게 조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 까먹어요. 나도 수축돼, 뇌가. 그래서 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들어왔다가도 이 뭐지? 그래서 까먹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강의라는 게 나 혼자만 막 떠들고 나가면 그게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액션이라든가 이게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한 명씩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반응이 한 절반 이상 이렇게라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나면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좀 이렇게 메아리가 쳐져야 그래야 이해를 하셨구나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막 얘기하다 알았어? 그러면 대답 안 하잖아요. 알았냐고. 그건 이렇게 대답할 때 그때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그때 이제 큰애가 아까 사춘기라 그랬죠. 걔는 두 번 물어보면 소리 질러요. 짜증냅니다. 그래서 걔는 말 안 해도 알았다. 그리고 그냥 가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사춘기 아니잖아.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 신부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이마에 뼈드럭지 나가지고요. 나 10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예? 나 반항할 거야. 이씨.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났어요. 이마에 여기에. 그래갖고 우리 저 큰딸한테 야 아빠도 저 10대로 돌아가나 보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나 뭐 맞장구나 쳐줘야지 뭐.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고 이제 거의 사춘기 지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꾸 좀 해주셔라. 가급적이면. 대꾸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한번 대답할 때마다 10원씩 떨어져요. 네, 10원씩 통장에서 나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꾸하실 건 대꾸하시고 만약에 대답을 했는데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때. 예? 그때 묵비권 행사해도 되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는 뭐 묵비권 행사하면 손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자 만나 뵙게 돼서 처음 오신 분들 반갑고 종전에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결과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기원할 테니까요. 하여튼 꿍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또 재밌는 강의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만 나는 거고 그런 거지. 1년을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그죠? 좀 재밌게 생활하셔야지. 남들 공부하면서 지겹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재밌게 공부했다라고 이제 그래도 그런 걸 하나도 좀 남겨야지.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요. 내년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의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는 개인적으로 합격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서로 간의 목표는 같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잘 달려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도 대답 잘 해주시고 나는 선생님들 편이에요. 여러분들 편이에요. 나는 선생님들 편이지. 근데 학원하고의 관계에서는 난 여러분들 편이야. 왜? 나도 학원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편이야.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을 줘야 내가 안 쫓겨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막 뭐라고 하면 난 쫓겨나지 이제. 그래서 난 여러분들 편이니까 하여튼 우리 그렇다가 학원하고 나쁘게 지내자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시고 그리고 뭐 건의할 거 있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저 건의하세요. 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라든가 더우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저녁 내내 조명을 다 켜놓더라고요. 환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 강의실이나 가서 막 자습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강의 끝나잖아요. 야간에 강의실 안 쓰는데 불 다 꺼버려요. 그리고 자습생들 한 강의실을 우르르 몰아. 전기세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 내가 끄고 다녀요. 내가. 텅텅 빈 강의실에 불이 켜 있어. 아깝잖아. 여러분들 이거 전기 국산이에요? 그래, 전기는 국산이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전기 만드는 원료는 뭔 줄 알아요? 수입이에요. 석탄, 석유로 만드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표 같은 거 보셨을 거야.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이런 건. 전기세 우리나라 굉장히 싸거든요.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를 선지급, 그러니까 뭐 선불로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킬로와트만 쓰겠다고 돈을 먼저 지불을 해요. 그리고 그거 딱 다 쓰고 나면 저는 전기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펑펑 쓰게 해주잖아. 그 단가도 싸고. 그래서 그래도 전기를 좀 아끼셔야 돼. 여름에 막 가게 문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 틀고 이러는 데가 많은데 그거 다 낭비입니다 그거. 그래서 어쨌든 자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1교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했지만 1시에 끝난다 했으니까 3시간만 좀 견디시면 되고 자 이따 뵙겠습니다.